예, 증시전략센터 2부를 시작합니다. 2부의 첫 코너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증시전략센터를 조금 더 재밌고 즐겁게 즐기실 수 있도록 저희가 야심차게 마련한 시간입니다. 증시전략센터 100배 즐기기 시간인데요. 오늘은 박미라 아나운서가 어떤 소식을 전해줄지 들어보겠습니다. 증시전략센터 100배 즐기기. 안녕하세요, 박미라입니다. 자, 오늘 순서에서는 그동안 전문가들이 제시했던 먼슬리 종목 배틀, 현재 지난 10월 첫째 주 소개됐던 종목들, 현재 어떤 종목이 1위를 기록하고 있는지 확인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우리 패밀리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마련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도 다양한 종목들을 추천받았는데요. 과연 먼슬리 종목 배틀 수익률 3위를 기록하신 전문가 누구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3위는요. 윤용식 위원님의 현대건설을 3.9% 수익률 기록하고 계십니다. 현재 매수율은 지난 7일이었죠. 현대건설을 72,100원에 매수하셔서 현재 주당 3,000원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위는 누구일까요? 2위는 10월 5일 날 매수하셨던 박성희 연구원님의 하이닉스가 차지했습니다. 현재 5.4% 수익률을 기록하고 계신데요. 다음 달 1일까지 홀딩 전략 과연 어떻게 될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1위는 누구이실까요? 네, 축하드립니다. 디스텍 시스템으로 현재 19.7%, 20%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하고 계신 정은성 팀장입니다. 정말 축하드리고요. 지난 10월 4일에 매수하셨죠? IT 부품주인데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 종목 매수해도 괜찮겠다라는 투자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 제시해줬던 목표가 17,500원 이미 장중에 넘어선 상태인데요. 앞으로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 잠시 후 정은성 팀장님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가 준비한 시청자 참여 퀴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한 달 후면 서울에서는 중요한 국제회의가 진행됩니다. 국제금융위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요 선진국들이 한자리에 모인다라고 해서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주요 20개국이 모인다라는 이름,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요? 1번 G20, 2번 K20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 무료 문자 번호죠. 013-3366-0110번으로 문자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3부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증시전략센터 100배 즐기기. 오늘은 10월 첫째 주였죠. 전문가들이 내주신 먼슬리 종목 배틀 순위를 좀 매겨봤었는데요. 단연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신 분이 지금 제 옆쪽에 앉아 계십니다. 정은성 팀장님께서 디지텍 시스템으로 현재 무려 20% 가까운 수익을 거두고 계십니다. 목표가를 이미 달성을 했거든요, 정 팀장님. 네.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조금 더 들고 가도 괜찮을까요? 글쎄, 지난 금요일 날 17,600원이 종가였었는데, 예. 종가로 17,600원을 안착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쯤은 상승을 하지 않을 거라는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결국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어떤 목표 주가라고 할 수 있는 17,500원을 안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일단 17,500원을 안착하지 못했다는 것은 기존의 어떤 저항대였죠. 기존의 5월달, 6월달, 까지 한 2달 정도의 어떤 저항대를 지금 제가 볼 때는 여전히 좀 뚫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런다면은 이번에도 역시 이제 급격한 상승을 바라기보다는 이쯤에서는 차익 실현을 하고 오히려 다음 판을 좀 노려야 되지 않겠냐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볼 때는 17,500원을 안착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하는 것이 맞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후 주가가 조정이 나타난다 그런다면은 15,000원대는 다시 한번 매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해 드렸듯이 실적은 연일 좋아졌으면서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 하락을 했다는 점이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아직 살아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최근에 주가 조정만 일정 부분 거친다 그런다면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매수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한 달이 채 안 됐지만 먼저 디지텍 시스템이 20% 넘는 수익을 거두면서 목표가 달성이 됐습니다. 일단 차익 실현하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이셨으니까요. 함께 따라 사셨던 분들은 오늘의 충고를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먼슬리 종목 배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1부에 이어서 2부에서도 정은성 팀장님 그리고 김승일 연구원님과 함께합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께서 어떤 종목을 들고 나오셨을까요?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정은성 팀장님께서는 오늘 먼슬리 종목 배틀 시간에 대한항공을 들고 나오셨고요. 김승일 연구원님의 종목은 현대상사입니다. 먼저 매수가를 결정해 봐야겠죠. 정은성 팀장님의 대한항공 오늘 조정이 나옵니다. 2% 가까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71,500원 매수가를 결정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김승일 연구원님의 현대상사입니다. 현대상사는 다른 모습이네요. 오늘장 1% 가까이 반등하고 있습니다. 25,450원 매수가를 결정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은성 팀장님의 대한항공을 왜 선택하셨는지 그 이유부터 좀 들어볼 텐데요. 항공 화물이 13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항공주가 일제히 조정이 나옵니다. 대한항공 지금 시점이 매수를 할 만한 시점인가 좀 얘기를 들어보죠. 네, 일단 뭐 지금 현 시점에서는 충분히 이제 매수의 시점이 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는 게 제 의견인데요. 예. 일단은 뭐 항공화물이 13개월 내에 이제 감소세로 돌아섰다는 것은 사실은 그만큼 급격하게 증가를 했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 그런다면은 사실은 뭐 감소했다는 우려감들이 나타나면서 주가 상승의 발목을 잡을지 모르겠지만은 이것이 이 과거의 어떤 수치를 비교한다 그런다면은 제가 볼 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3분기 이제 실적 발표가 나타날 시점인데 3분기 실적 발표가 역시 이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것이라는 기대감들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전통적인 어떤 성수기라고 할 수 있는 3분기에 여객 및 물동량 증가와 그리고 항공 운임과 컨테이너 운임의 상승으로 인해가지고 수익성 개선 효과가 좀 가파라지고 있는 모습인데 운임이 올라가면은 수익성이 올라가고요. 수익성이 올라가면은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기본 어떤 상식이라고 좀 점을 감안한다 그런다면 일단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연일 강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중국발 효과도 좀 무시할 수 없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한 해에 중국에서 한 해에 해외 여행 객수가 약 4,500만 명이 되는데 겨우 중국 인원의 3%거든요. 근데 최근에 어떤 엔화의 속도가 가파르게 좀 강세로 나타나면서 사실은 엔화의 어떤 수혜를 국내가 좀 받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런다면은 중국의 어떤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의 어떤 급격하게 수요가 결국 우리나라만 아니더라 그러더라도 결국 인천공항을 거쳐가는 수요가 많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런다면 대한항공의 주가 역시 계속해서 수요의 어떤 증가를 내세울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본다 그런다면 환율의 하락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원달러 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함에 따라서 해외여행 객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일각에서는 해외여행 객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왜냐? 너무 많이 갔다 왔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래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일상생활에 예로 든다 그런다면 제가 지난 추석 때 태어나서 처음 여권을 만들었었거든요. 예. 마산에 제 고향에 가서 만들었는데 여권 만드는데 무려 제가 2시간씩이나 걸렸습니다. 그만큼 여권을 만드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거든요. 여권을 만드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해외여행을 대비한다는 수요가 많다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해외여행 수요에 대해서 여전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리고 환율의 하락은 역시 흔히 이야기하는 그 대한항공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유가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유가가 뭐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지만 원달러 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역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지금의 조정이 오히려 반가운 매수의 기회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이 차트를 잠시 보면은 지금 현재 어떤 대한항공의 주가는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7만 원을 저점으로 형성되고 8만 원을 고점으로 형성된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7만 원과 8만 원대에 어떤 박스권 전략만 유지한다 그런다면은 크게 무리가 없다라는 점을 말씀해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손절가는 당연히 7만 원이 되겠죠. 손절가가 아주 짧게 들어가는데요. 손절가는 7만 원, 목표가는 전고점인 정도의 어떤 8만 원 정도가 목표가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대한항공은 우리 출연 전문가신 박성일 연구원님께서도 먼슬리 종목 배틀 시간에 말씀을 하셨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단기간으로 봤을 때는 한 3거래일 만에 주가가 한 주당 7,000원 가까이 하락해서 너무 부담스러운 가격대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좀 길게 놓고 봤을 때 박스권 하단으로 볼 수 있겠다. 7만 원 선이 지지가 된다면 주가는 다시 한번 위쪽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대한항공 봤고요. 이번에는 김승일 연구원님의 먼슬리 관심 종목 이죠. 현대상사에 대한 흐름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수한 가격이 25,400원대였거든요. 앞으로 얼마나 더 오를 수 있을까요? 이 종목은 뭐 최고의 장기 투자 종목으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종목들이 약간 좀 추세가 회전되면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더 부각이 된다면은 뭐 크게 아무 걱정 안 하고 매수를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현대상사가 그 상반기 때 현대중공업 계열사로 좀 편입이 되면서 시너지 효과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현대중공업이 뭐 신고가 행진을 기록하고 있고요. 현대제철도 오늘도 뭐 새로운 박스권의 고점을 넘어서면서 새로운 추세대로의 그런 형성을 이어나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러한 쪽에 대한 그런 시너지 효과, 그다음에 뭐 매출액의 증가, 영업이익의 증가, 이러한 부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자동차 관련해서도 뭐 범현대가 쪽으로의 그런 매출이 크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즉 전방 산업이 굉장히 좋은 부분에서 최근 단기적으로 수급의 악화가 일어나면서 시장의 흐름에 좀 편성이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회사가 계속해서 턴어라운드를 진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회사의 그런 리스크 요인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중국의 청도 조선소에 대한 그런 지분법 손실이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뭐 조선 쪽으로의 그런 매출이 어느 정도 일어나주면서
이런 부분에서의 실적 개선 속도가 점차적으로 일어나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리스크 요인이 거의 없다라고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상사 지금 충분히 어떤 향후의 그런 매출액과 실적을 놓고 본다라면 굉장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부각이 되고요. 또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예면의 그런 천연가스 쪽, 천연가스가 최근 가격 반등을 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쪽에 대한 그런 모멘텀을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자원주 쪽으로의 그런 메리트, 그 다음에 상사주 쪽에 대한 그런 메리트 굉장히 좀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 종목을 가지고 와서 약간 좀 중기적으로 충분히 좋은 결실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다면 현대상사 목표가 손절가는 어느 정도 잡아볼까요? 일단 목표가는 단기적으로는 한 32,000원 정도 예. 바라보고요. 약간 좀 중기적으로 본다라면 한 5만 원 이상권까지도 갈 수가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손절 라인은 좀 짧게 한 22,000원으로 설정을 하고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22,000원, 23,000원. 예. 예. 자, 이렇게 해서 김승일 연구원님의 현대상사까지 먼슬리 종목 배틀 종목 흐름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두 분의 전문가께서 오늘 들고 나오신 이 종목들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먼슬리 종목 배틀에 대결할 종목은 대한항공 대 현대상사, 현대상사 대 대한항공입니다. 정은성 팀장님의 대한항공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수한 가격이 71,500원대였고요. 지금 시점이 조정을 거의 다 받은 상태, 이제 사도 되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목표가는 8만 원, 손절가 7만 원 제시하셨으니까요. 함께 하신 분들은 잘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김승일 연구원님의 종목은 현대상사입니다. 좀 길게 들고 가도 될 만한 종목이다라는 말씀이셨는데요. 매수가가 22,450원이었고요. 단기 목표가는 32,000원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5만 원까지 갈 수 있겠다. 손절가는 22,000원 선에서 23,000원 선 정해 주셨습니다. 자, 한 달 동안의 중기 배틀이니만큼 시청자 여러분들 관심 갖고 계신 분들 있으시다면 꼭 목표가, 손절가 잘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죠. 스타 Q&A 시간을 이어갑니다. 네,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스타 Q&A 시간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들의 문자 참여를 받고 있는데요. 무료 문자 보내실 수 있는 번호가 아래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실시간 문자 종목 상담 가능합니다. 자, 먼저 들어온 종목들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KCC가 들어와 있는데요. 하나하나 4구님께서 33만 6천 원의 비중은 80%를 가지고 계십니다. 어느 선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를 여쭤보셨는데요. 현재 KCC 같은 경우에는 37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수익을 꽤 많이 보고 계신 상태입니다. 태양 전지에 이어서 이번에는 반도체용 폴리실리콘 시장 진출을 도모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리던데요. 그렇다면 OCI와의 대결도 또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KCC 같은 경우에는 뭐니 해도 이제 뭐 주력 산업이라고 한다 그런다면은 자동차하고 좀 연관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전방 산업이 나올 수 있는 자동차라든가 조선 수요의 견조한 흐름에 따라서 결국 이제 도료 제품 국내 시장 넘버원이라고 할 수 있는 KCC 같은 경우에도 성장세가 좀 지속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의 어떤 자동차라든가 조선 같은 경우에 제가 볼 때는 뭐 수요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매출액의 주력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도료 제품 부분의 어떤 매출액이 계속해서 증가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앞서 이제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폴리실리콘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함에 따라서 성장성이 좀 부각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기존 사업의 업황 호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폴리실리콘 사업이 본격적인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기존 사업과 신규 사업이 어떤 모멘텀들이 지속적으로 주가 상승에 이끌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성장성에 대한 어떤 베팅을 외국인들이 하고 있지 않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의 급격한 매수세가 좀 유입되면서 수급의 안정적인 역할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하나의 어떤 큰 어떤 호재로 작용된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다만 중요한 것은 주가가 어떻게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에 대해 제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 비중이 너무 과도하지 않냐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비중이 80%라는 것은 거의 뭐 100%하고 똑같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비중이 그만큼 많다라는 것은 이 한 종목이 흔들린다 그런다면 투자자분 심리 전체가 흔들린다라는 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중을 좀 줄여야 되지 않겠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아시는 어떤 전문가는 비중이 80%가 넘어가고 100% 간다 그런다면은 그 회사에 대해서 없는 게 있으면 안 된다. 오히려 뭐 그 회사의 대표이사의 팬티 색깔이 오늘은 무엇이다 정도까지 알아야 된다 할 정도로 회사에 대해서 상세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 좀 자주 하시는데요. 저 역시 그 의견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확신이 없으면 100%
20% 비중은 하지 않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본다 그런다면 지금은 10% 이상 수익이 난 걸로 제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런다면 지금 오히려 조금씩 물량을 줄이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오늘 다만 이제 1.6%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이제 제법 이제 음봉을 좀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다만 중요한 것은 이제 거래량이 아직까지 수반이 안 되고 있거든요. 조정 때 거래량이 수반이 안 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조정을 끝이 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오늘 조정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감안해 드리면은 상승 시 비중 축소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목표가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제 40만 원 정도까지는 가지 않겠냐. 다만 40만 원 이후까지도 볼 수 있지만은 40만 원대 어떤 마디대라는 점을 감안한다 그런다면은 40만 원을 쉽게 넘기는 힘들 것이라는 감안한다면은 목표가는 1차적으로 40만 원. 40만 원을 타고 넘어가면은 비중을 이제 계속해서 가져가는 것은 문제가 안 되지만 역시 비중을 드러내면서 이 이상으로 가져가신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손절가로 본다 그런다면은 손절가라기보다는 차익 실현가라고 말하는 게 맞겠죠. 36만 5천 원을 이탈한다 그런다면은 추가적으로 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런다면 손절가는 36만 5천 원으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아서 80% 비중인데 수익을 낼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운이 좋은 건 아니고요. 내가 오를 거라고 예상한 기업들이 다시 고꾸라지는 경우도 참 많거든요. 그런 점 감안했을 때 일단 차익 실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풍산홀딩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3964님께서 사셨고요. 33,500원의 비중은 25% 정도 가지고 계십니다. 10%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데요. 매도 시점은 얼마로 잡아보면 좋을까요? 라고 문의를 하셨습니다. 3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도래하면서 이렇게 실적 호전 계열사를 갖고 있는 주가의 기업들 정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간 주가가 상승 흐름을 이어갔었는데요. 풍산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10월 들어서는 조금 조정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단기간에 많이 올랐던 종목입니다. 구리값이 급등하면서 풍산과 고려아연이 시장에 관심을 받았었죠. 풍산을 계열사로 갖고 있는 풍산홀딩스 앞으로의 흐름은 김승일 연구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풍산홀딩스 사실 그렇습니다. 한 2년 전까지 제가 한번 좀 추적을 해봤었는데, 예. 좀 왜냐하면은 이 풍산이 앞에 너무 가파르게 2만 원대에서 4만 원대 후반까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좀 따라봐주면서 이 풍산홀딩스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얼마 전에 좀 제대로 자료를 좀 찾아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불과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목표 주가가 뭐 15,000원, 16,000원 이런 리포트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현재 지금 뭐 주가가 뭐 4만 원 직전까지도 좀 갈 정도로 너무나 좀 급격한 주가의 반등세가 좀 연출이 되었었습니다. 사실 왜 이렇게 올라갈 만한 이유가 많은 회사인가를 좀 생각을 해보자면은 전기전자와 뭐 자동차 업황의 대호황이라고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동차 업종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추세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글로벌적으로 놓고 본다라면은 재고 수준이 가장 역사적인 파사건에 진입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동차 업황의 그런 전방 산업의 호전, 그리고 중국에 대한 그런 모멘텀을 계속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중국이 뭐 최근에 어떤 뭐 구리 가격이나 동 가격의 수요를 미리 예측을 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계속해서 재고를 확충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즉 주가가 이렇게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재고를 확충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의 타이트한 수급이 이 회사에 대한 그런 주가의 실적으로 계속 연결이 되고 있는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풍산홀딩스는 뭐 자회사들, 뭐 풍산이나 풍산발 그 리녹스, 그다음에 풍산 그 특수금속 쪽으로의 그런 턴어라운드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뭐 한 35,000원 정도를 이탈하기 전까지는 계속 보유를 하시면서 수익의 극대화 전략을 노리시는 접근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 풍산홀딩스 봤고요. 자, 이번에는 실시간으로 들어온 종목들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들어온 종목은 대우건설입니다. 8388님께서 보내주셨고요. 11,800원에 10%를 가지고 계신데 매도를 해야 되나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에 남기셨습니다. 비중은 적으신데 주가가 너무나 많이 올라서 걱정이 좀 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볼까요? 네, 대우건설은 뭐 국내 어떤 굴지의 어떤 건설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예. 사실 이 대우건설에 대해서 조금 말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대우그룹 자체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산업은행으로 넘어갔고, 이 산업은행에서 다시 금호그룹으로 넘어갔었는데, 이 금호그룹이 결국 유동성을 버텨내지 못하고 다시 산업은행으로 넘어갔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임직원, 임원들이 자사주를 매입하겠다는 말들이 나타났었거든요. 사실은
직원들, 임직원을 포함해서 모든 직원들이 자사주를 매입하는 경우는 종종 있었으나 임원들만 자사주를 매입하는 경우는 없었는데 이것이 바로 결국 이제 주가에 부담을 주기 싫다라는 것이거든요. 이번에 임원들이 매입하는 자사주가 결국 이제 지금 현재 대우건설이 보유하고 있는 즉 장내 매도돼야 될 물량들을 임원들이 매수하겠다는 것은 그만큼 주가에 부담이 되기 싫고요. 그리고 이제 새 주인을 찾아야 되는데 새 주인을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어느 정도 주가에 어떤 책임을 지겠다라는 강한 의지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태에서 본다 그런다면은 최근 어떤 대우건설의 주가의 어떤 상승세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쟁력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건설업종들의 어떤 공통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해외 수주 강점이 연일 좀 부각되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 주택 리스크가 어떤 바닥을 다짐으로 해갖고 최근에 건설주들의 상승세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 건설주들의 상승세에 대비한다 그런다면은 그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장의 소외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런다면 키 맞추기 전략을 해서 추가적인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말씀해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주가의 움직임을 잘 보면은 12,000원대가 제가 볼 때는 하나의 어떤 저항대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데 예. 지금은 12,000원을 돌파한 이후에 오히려 이제 추가 상승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12,0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 그런다면은 계속해서 가져가는 전략이 필요하고요. 일단 1차적인 목표 주가는 제가 14,000원으로 설정해 드리고 비중도 적당하니까 그냥 무리 없이 가지고 가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조금 더 사는 건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추가적으로 조금 더 사는 것도 괜찮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다만 이제 잘 지켜야 될 선은 12,000원을 이탈한다 그런다면은 조정을 추가적으로 염두에 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 만약에 추가적으로 매수를 했는데 12,000원을 이탈한다 그런다면은 빠르게 물량을 줄이셔야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매수를 한다 그러더라도 비중 자체가 20%가 넘어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꼭 염두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우건설 봤고요. 자, 이번에는 김승일 연구원님께 한화케미칼을 여쭤보겠습니다. 3610님께서 보내셨고요. 매수한 가격이 26,550원, 20% 가지고 계십니다. 비중은 딱 적당하네요. 전망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셨는데요. 조금 높은 가격대 사셨어요. 며칠 좀 주가가 눌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볼까요? 우선 뭐 업황에 대해서는 사실 의구심이 없습니다. 예. 태양광 관련한 부분도 매출이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우리가 석유화학 관련해서는 뭐 2012년까지는 전방산업에 대해서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중국 쪽에서의 그런 수요가 너무나 크게 확충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쪽에 대한 그런 수요가 계속해서 주가의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해나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뭐 4분기가 석유화학 관련해서는 비수기였지만은 올해는 좀 다른 모습이 전개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는 뭐 계속해서 중국 쪽에서의 그런 투자나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는 점이고요. 다만 중요한 점은 하나케미칼 어떤 자회사의 실적이나 여천의 그런 석유화학 부분 이런 쪽에 대한 그런 영업 가치도 계속해서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이 너무나 가파른 상승세를 좀 보여왔었고요. 이런 상승을 해왔었던 수급적인 주체 즉 외인과 기관들 쪽에서 최근 수급이 다소 좋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차익 실현 쪽으로 방향을 일정 부분은 좀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속도 조절 정도는 염두를 하시는 그런 대응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매수 가격에서 1,000원 정도 손실이 좀 발생하고 있는데요. 전방 산업에 대해서는 의심을 할 필요가 없겠지만은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수급이 좀 더 우선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수급적인 모습에서 약간 좀 더 좋지 못한 부분이 따라와 줄 시에는 10% 정도 좀 더 비중 축소를 하시고요. 여기에서 외인과 기관 쪽에서 또다시 매수로 돌아서는지를 확인하고 줄여놓은 물량을 가지고 함께 좀 동참을 해도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길게 본다면 성장성에 의심할 여지가 없겠지만 단기간으로는 조금 눌릴 수 있고 또 상승으로 바로 턴하기는 어려운 국면이 있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한화케미칼 봤고요. 자, 이번에는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종목이 들어와 있어서 상담을 받아보겠습니다. 다원시스가 들어와 있는데요. 16,900원에 사셨고요. 비중은 15% 가지고 계십니다. 2345님께서 보내셨는데요.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를 여쭤봐 주셨습니다. 지난 10월 9일에 상장을 했던 종목이고요. 태양광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예, 9월 14일인가요? 9월 달에 상장이 됐네요. 상장한 지는 한 달밖에 안 된 종목이고요. 어떻게 해볼까요? 네, 이 다운시스 같은 경우에 사실은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 자체를 읽는 것이 다소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기술적인 분석은 좀 무리가 있겠죠. 네, 근데 이제 다만 중요한 것은 이 기업이 어떤 펀드멘탈을 한번 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땐 펀드멘탈이 상당히 양호한 기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년도 실적을 비교한다 그런다면은 작년도 전체적으로 순이익이 33억 원이었었는데 올해는 전반기까지만 26억 원의 순이익이 나타났거든요. 순이익의 증가 속도가 빠르게 나타난다는 것은 주가의 어떤 밸류에이션 측면이 강해진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런다면 지금은 가격적인 부담감이 없는 종목이라고 좀 말씀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다원시스가 영위하는 사업을 잘 살펴보면은 뭐 전원 사업 장치라든가 전자 유도 가열 사업 등을 유주하고 있는데 이 가장 사업 부분이 높은 것이 바로 핵융합 장치 어떤 전기 전자 전원 사업 장치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따라서 기술력의 어떤 요구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장 경쟁력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아무래도 최근에 어떤 뭐 주가의 조정은 결국 이제 주가 조정이 나타난다 그런다면 매수의 어떤 기회로 삼아 볼 수 있는데 다만 중요한 것은 9월 14일 날 저점으로 형성된 이후에 주가가 상승을 했고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단기 추세는 제가 볼 때 좀 이탈이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태에서 주가가 내렸다 그래가지고 과도하게 비중을 늘리시는 것은 좀 자제하시고요. 그리고 이쯤 되면은 이제 반등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이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매수 단가가 16,900원으로 다소 이제 좀 높다는 것이 부담될지 모르겠지만은 밸류에이션 측면은 여전히 싸다. 그래서 일단 시간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 그런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다원시스 급하게 매도로 대응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부 종목 상담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VSS의 정은성 팀장님, 리치 인베스트먼트의 김승일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어지는 3부에서도 역시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는데요.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보내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잠시 뒤 3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